송은재TV 시작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가철이기도 한데 무더위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어쨌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인 김원경의 이 막말, 거기에 따른 또 양이원영이 여기에 동조를 한 부분, 노인들, 곧 죽을 사람들은 이제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곧 죽을 사람들과 청년들은 투표의 가치를 좀 차이를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휴가 중이어서 도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처를 할 그럴 상황이 아닌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 수도권 주변에서 자신의 검찰 소환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김원경 이 부분에 대해서, 양이원영, 김원경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을 거부하는, 우리 헌법을 위반한 정당입니다. 이런 정당은 해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김원경은 또 자신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재명에게 배운 정치 술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라고 하지도 않고 윤석열 밑에서 통치를 받는 게 창피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밑에서 자신의 임기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정신병자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재명에게 배운 정치 술수입니까? 이제 이렇게 개딸들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하지도 않고 윤석열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치욕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개딸들에게 자신 살려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이 김원경이 어제 인천 시민과의 대화, 여기에서 이 질문이 나오자 오해가 있으셨을 것 같다, 노여움을 푸셨으면 좋겠다, 유감이다 이랬습니다. 이 지금 사과할 뜻이 전혀 없는 겁니다. 소신인 겁니다. 김원경은 이게 지금 1인 1표제 이 표의 등가성이 맞지 않다라는 게 자신의 소신인 겁니다. 이 사과도 제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양이원영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자신의 말을 잘라서 이렇게 오해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무슨 오해가 있었습니까? 청년들의 정치 참여,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아니죠.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청년들과 이 노년층을 편가르기 해서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의도였죠. 청년층, 어느 청년층이 이 김원경의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청년층과 노인층을 분리를 해서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청년들이 이런 비합리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개딸들에게 호소를 하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밑도 끝도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대통령이라고 직함을 쓰기도 싫고 1인 1표제도 싫으면 김원경은 우리나라를 떠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나라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 치욕스러웠다라고 하는데, 김원경은 문재인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임기를 다 채웠습니다. 뭐가 치욕스러웠는지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딸들에게 자신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니까 좀 나서달라, 지금 또 이걸 진영 싸움으로 가져가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김원경이 금융감독원 부원장,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봉이 3억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임기를 모두 채우고 난 다음에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라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치욕스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은 여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원경이나 양이원영이 아닙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왜 침묵을 합니까? 김원경을 쫓아내고 혁신위를 해체해야 합니다. 양이원영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해서 제명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체제, 민주선거 방식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민주당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입니다. 그런 정당은 해산하도록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응답해야 합니다. 뭐 김은경이 사과를 하고 양이원영이 사과를 하고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소신입니다. 민주당 내에 김은경이나 양이원영 이런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반민주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화영의 부인이 왜 이렇게 법정에서 남편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화영에게 대북 송금 비리를 모두 덮어쓰라, 모두 덮어쓰고 감옥에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가 일단 드러났습니다. 이게 그 모든 이유일 수도 있고 또 이화영과 이화영 그 부인의 개인적인 뭐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드러났습니다. 이화영의 부인도 지금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화영 부인의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입니다. 뭐 굉장히 이름이 긴데 불법 자료를 유출하고 받고 한 부분입니다.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재명의 부인이 무슨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느냐? 이화영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이화영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것이 경기도에 이 자료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이 쌍방울에서 대납을 해준 것이니까 이 경기도에 있는 이 공문 자료를 이화영의 부인이 민주당의 대표실 비서실을 통해서 요청을 했고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이 평화협력국장을 통해서 대북 사업 자료를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혐의입니다. 이렇게 경기도의 공문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 이건 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참고인으로 계속 소환을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소환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보보호법 위반, 공문서를 빼돌린 것, 이것 이외에도 이화영 부인의 계좌에 수상한 자금이 있다라고 해서 검찰이 이걸 포착을 하고 그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 중입니다. 규모는 수억 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있을 당시에 수억 원의 돈이 이화영의 부인의 계좌로 들어왔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화영의 부인은 지금 뭐 이 돈이 자신이 그동안 은행에 적금을 넣어 놓았던 돈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검찰의 소환에도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소환에도 불응을 했고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도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인이 재판정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자신의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하고 이재명을 비호하기 위해서 대북 송금 관련 비리를 이화영 자신의 남편이 다 덮어써라. 지금 자신의 남편이 검찰에 회유되고 있다. 회유를 당해서 지금 잘못된 진술을 하고 있다. 또 민주당을 통해서 탄원서도 내고 MBC에 자신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도저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저럴까? 그 이유가 드러난 셈입니다. 이화영의 부인이 자신의 계좌에 수억 원이 들어와 있는 이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자신이 이미 정보보호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화영과 의논을 해서 한 것이든 이화영을 통해서 받은 돈이든 또는 자료든 어쨌든 이화영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 돈과 이런 자료를 받은 부분에 이화영의 부인이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화영의 부인이 이 부분에 나서서 이화영의 부인은 이재명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남편에게 다 덮어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혐의까지를 다 덮어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물론이고 자신까지. 그 다음 이화영의 부부관계입니다. 이화영과 이화영의 부인 또 이화영의 비서, 이화영의 비서가 뭐 내연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부관계도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러난 부분입니다. 이재명과 이화영의 부인이 함께 결탁을 해서 이재명에 대한 혐의, 이화영 부인에 대한 혐의, 이 모든 걸 이화영에게 다 덮어 씌우기 위해서
이화영에게 모든 비리 혐의를 덮어 쓰라 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셈이 모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에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비상식적인 일인데 왜 저럴까 라고 하는 부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김남국의 코인 의혹입니다. 이 김남국이 코인을 국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도 수백 번씩 거래를 하고 도대체 이 많은 돈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검찰의 수사는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되느냐. 국회에서 김남국에 대해서 제명을 시키라라는 게 윤리위 자문위원회의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이 의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억울하다,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또 편지를 쓴 것도 공개가 됐는데, 김남국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딘 이유는 지난 2개월 동안 김남국이 가족 이름으로 70이 넘은 어머니와 여동생 이름으로도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 그것도 70이 넘은 어머니가 새벽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다. 이런 게 모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고자 했는데 지난 2개월 동안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지금 아직도 법원에서 판사들이 이 김남국에 대해서 또 이 코인 거래에 대해서 이게 개인정보다, 개인 재산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데 굉장히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국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에서 기각한 것이 2차례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가 더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김남국의 70대인 어머니와 여동생도 코인 거래를 했다. 그것도 굉장히 수십 차례씩 했고 70대 어머니가 새벽에도 이런 거래를 했다. 그 규모도 수천만 원에 달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에 모두 포착이 됐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가족들 명의로 한 것인지, 가족들의 명의를 빌린 것인지, 김남국이 차명 거래를 한 것인지, 김남국이 이렇게 많은 돈을 굴릴 수 있었던 것 또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미공개 정보가 아니냐. 김남국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는 것은 이미 김남국은 자신이 주업이 코인 거래입니다. 국회의원은 부업입니다. 그래서 제명을 시켜야 하는 것이고, 김남국에 대해서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처벌을 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아주 오랜만에 검찰의 수사 결과 일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이름으로 차명 거래를 했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김남국에 대해서도 검찰이 아마 곧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죠. 돈 봉투 게이트. 윤관석과 이승만에 대해서 검찰이 거의 기습적입니다.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는 이 틈에 검찰이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4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윤관석, 이승만이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돈 봉투를 받은 민주당의 현역 의원 20명이 줄줄이 이제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돈 봉투 게이트의 몸통이죠. 송영길이 소환이 될 것이고, 이 코인 게이트의 김남국도 소환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은 언제 소환이 될 것이냐,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언제 칠 것이냐. 제가 이재명에 대한 소환과 구속영장은 지금 당장 또 언제 검찰이 소환을 하고 구속영장을 쳐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과 이재명이 백현동 비리나 대북 송금 비리 이 부분을 놓고 영장실질심사를 겨냥해서 팽팽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이 됩니다. 윤관석, 이승만처럼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도 기습적으로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갖가지 비리 혐의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검찰을 공격하고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고 검찰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런 혐의자입니다.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소환, 구속영장을 칠 것이냐, 그 부분은 시간과 방식의 부분은 검찰이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읽힙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